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쉬운 네 번째, 데려갈 땐 대안의 아들, 사고 나면 당신네 아들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도빈 병장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쉬운 네 번째,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 그 군인은 누가 지켜줄까요? 두 번째, 제22 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 임도빈 병장. 지난 1편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군대는 참 많이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군대 이야기가 먹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 시간 언급했던 DP만큼이나 파급력이 컸던 드라마 신병 역시 얼마 전에 두 번째 시즌을 선보였죠. DP보다야 조금 더 라이트하지만 그래서 더 리얼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군대 내 집단 따돌림과 구타로 인해서 사망했던 윤승주 일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군대 내 집단 따돌림과 구타, 가혹행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역을 고작 3개월 남겨두었던 임도빈 병장이 총기 남사 사건의 범죄자가 되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윤승주 일병 사건과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게 되는 임도빈 병장, 이 두 사건은 비슷한 원인에서 출발을 했고요.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똑같이 2014년 4월과 6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가 진입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임도빈 병장 참 안타까운 친구인데, 그렇다면 임도빈 병장이 이토록 끔찍한 사건을 벌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선 사건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55분까지 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임 병장은 GOP, 그러니까 일반 전초예요. 북한의 기습에 대비해서 남방 한계선에서 24시간 보초를 서는 장소를 GOP라고 하는데, 자, 이 GOP에 도착한 뒤에 무기를 반납하지 않은 채 동료 부대원들에게 수류탄 한 발을 던진 다음 장전되어 있던 자신의 K2 소총으로 같은 부대원들에게 총탄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깐 사이에 12명의 사망자 5명, 부상자 7명을 만든 임 병장은 이후 K2 소총과 실탄 75발, 탄창 3개 분량을 챙겨서 그대로 탈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기 난사 사건의 어떤 상황도 같은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임 병장의 소속 사단인 22사단은 사건 발생 2시간 뒤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요. 곧바로 예상 도주로에 검문소를 설치해서 운영했고, 수색 및 체포를 위해서 국외 대대급의 병력을 동원합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하면 한 개 대대가 제가 군대 있을 때 한 400명 정도가 됐었고, 기본적으로 한 500명 정도, 최소 300에서 최대 100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500명 가까이 된다라고 봤을 때 5945, 4500명의 병력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703 특공연대와 같은 특수부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사건 발생 시간 자체가 저녁 무렵이었고 수색이 시작된 것은 이미 야간이었기 때문에 산이 많은 강원도 고성의 특성상 임 병장을 찾는 일은 무척 더디게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건 관할 구역의 고성경찰서 역시 군인들과 합동 검문 작전을 펼쳤고요. 고성군청과 읍면사무소의 공무원들도 모두 동원이 되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이들은 현내면 명파리, 마달리 그리고 배봉리 주민 540여 명을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로 대피를 시키는데 주민 대다수가 60에서 70대 사이의 노인분들이었기 때문에 버스를 동원해서 이들을 수송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월 22일 오후 2시경 마침내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민통선 이북지역 재진검문소 인근에서 임병장을 발견한 수색대는 임병장과 대치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수색작전을 펼치던 병사들에게 임병장이 총을 쏘아서 소대장 한 명이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보고가 올라가면서 군은 더욱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흐르자 군 당국은 결국 투항을 거절할 경우엔 사살해도 좋다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이동을 해서 현내면 재진검문소 인근에서 이 교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후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요. 당시 총격전은 임병장으로 서로를 오인했던 수색대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서로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교전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대치 상태가 길어지면서 임병장의 부모들까지 달려와서 임병장에게 투항을 권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오전 9시 26분 임병장을 생포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지만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내용을 잘못 전달했던 오보였다는 게 바로 밝혀지게 됐고요. 그리고 오후 3시경 임병장은 다 끝났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가슴을 향해 총을 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군 체포조는 바로 달려들어서 임병장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한 뒤에 강릉 아상은병원으로 옮겼고요. 총탄이 심장을 비껴나가면서 임병장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조사를 위해서 국군 기무사령부로 이송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소지하고 있었던 유서가 발견이 되면서 그의 범행 동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임병장이 썼던 유서에는 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한 초소원들에 대한 불만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른바 계급 열애로 힘겨워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던 거죠. 자, 중학생 시절의 임도빈 병장의 모습도 나무위키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굉장히 순하게 생겼죠. 임병장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집단 따돌림에 시달렸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한 달 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케이스라고 합니다. 당연히 입대 후에 사고 고위험군인 A급 관심병사로 분류가 되었고 본인 스스로 정신치료 전력도 알렸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라면서 군대 내부의 행정적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이렇게 임병장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전방인 GOP로 전출을 올려보낸 사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2012년 12월 17일 입대한 임병장은 2013년 2월에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 3월과 11월에 인성검사에서 각각 A급 관신사병, B급 관신사병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에 GOP로 전출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2014년 3월 GOP 자체 인성검사에서는 특이사항 없음 판정을 받습니다. 그냥 군대에서 구르다 보니까 상태가 좋아졌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면 임병장이 어떤 자신의 상태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바로 그 검사 3개월 뒤에 임병장이 총기 난사 사건을 벌였다라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이 답인지는 분명하죠. 아무튼 갑작스럽게 GOP에 투입된 임병장은 그곳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됩니다. 임병장은 사건 조사에서 자신을 놀리는 별명인 해골 그림을 그려놓고 간부들도 4주 동안 하루 16시간 근무를 시키고 뒤통수를 때리고 돌을 던지는 동료 부대원들은 물론이고 간부들까지 나서서 따돌렸다고 진술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따돌림 정도가 아니죠. 뒤통수 때리고 돌 던지고 폭행이고 가혹행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만 따돌림 당한 것이 아니라 부대 내에 따돌림이 만연했으며 괴롭힘에 시달리던 다른 병사가 장비를 파손하고 동기 중 한 명이 자살 징후를 보여서 전출되었다라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군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망한 5명 중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는 1명뿐이었고 4명은 따돌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날이 너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구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기를 난사했다는 것이죠. 또한 임병장은 사건 한 달 전에 자신을 놀리던 동료 병사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얼마 뒤에 싸움을 벌인 상대와 함께 GOP 근무에 편성이 되어서 이걸 바꿔달라라고 했지만 간부에게 묵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GOP 특성상 서로 실탄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초소 경계 근무에 들어가는데 몸싸움을 벌였던 두 사람을 묶어가지고 보낸다. 제정신이 아니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특히 해당 간부는 둘이 알아서 해결하고 초소에 가서 총으로 끝장을 봐라 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임도빈 병장의 어떤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임도빈 병장이 이 상황까지 와서 뭐 거짓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9일 임병장은 자신을 따돌린 데에 앞장섰던 이모 중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을 맡은 육군 중앙수사단장 임현석 대령은 부초소장은 병사들 앞에서 피의자를 힘이 없다고 놀리고 피의자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는 등의 행위가 일부 인정되어서 확인되어서 형사 조치 중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소초장, 그러니까 이모 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소초장은 임병장의 뒤통수를 친 혐의도 함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모 중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고 군 검찰 역시 친근하게 장난을 치려는 의도로 부른 것이며 임병장이 별다른 거부 반응이나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입에 착착 감겨서 불렸을 뿐 모욕 의도는 없었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뒷목을 툭툭 쳤을 뿐이다. 라는 이 이중사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유예,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결과입니다. 자, 2014년 9월 18일 오후 2시 육군 제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첫 공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임병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병영 내에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밝혔고요. 자신의 이 혐의는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함께 자리했던 피해 장병의 가족들 역시 임병장의 처지를 이해하고 임병장을 이미 용서했고 목숨만은 살려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6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최종 공판에서는 이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서 사형을 선고했고요. 이후 2015년 8월 1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면서 사형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고요. 2016년 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상고가 기각되고 임도빈 병장에게 그대로 했던 사형 선고가 확정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도빈 이 병장의 경우에 범행이 계획적이었고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보다 그냥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사형 이외에 다른 판결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게 온전히 임도빈 병장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인터뷰했던 시민의 말,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었는데 아닌 말로 군대 가서 참으면 윤일병이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임병장이 되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라고 한 시민이 인터뷰를 했죠.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청년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저 가야 되니까,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그렇게 군대에 들어간 아들들을 군대는 당연히 잘 관리하고 사용하다가 무탈하게 부모들에게 돌려줘야 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에 시민의 인터뷰처럼 군대에 가서 참으면 피해자 윤일병이 되는 것이고 참지 못하면 가해자인 임병장이 되는 것이죠. 군대는 실제로 이 군인들의 보호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군대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명하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이 아닌 오합지졸밖에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른바 군기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군기가 갈굼과 따돌림, 폭행 등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실제 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 그리고 현재 군인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건 오로지 흔히 말하는 윗대가리들의 라떼 정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대체 언제까지 이 20살 초반의 청년들, 젊은이들을 이 군대에서 갈아 넣어야 뭔가가 변화하고 바뀌게 될까요? 군인도 사람이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 단순하고 명쾌한 명제가 군대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집단 따돌림, 구타, 가혹행위 뭐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복수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임도빈 병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그는 살인자고요. 그것도 계획적인 살인자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